이제 자살하면 원래 이제 보험금이 잘 안 나와요. 맞죠? 그러니까 자살을 했는데 일반 상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.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는 싫어라고 안 주겠죠.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.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정신질환 등으로 있어서 이 이제 의식이 좀 뭐라고 하죠? 이런 정신질환 때문에 자유로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라면요. 이게 자살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파악해라 라는 겁니다. 정신질환 등으로 내가 자살했다라면요. 이 사람이 자살했다라면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판단된다면 그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만약에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었다? 그렇다면 자살로 보지 말고요. 상해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됐죠?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다 판단해봐라 라는 거고요. 만약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상황을 평가할 때는요. 전체 양상과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요.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꼭 들어서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됐죠? 이 사람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그랬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되지 특정 시점에서 죽을래 라고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는 그렇지 않았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되셨죠? 그래서 보시면요, 망인이 원고들과 누나에게 통화한 사정 내지 자살 방식과 같은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주된 근거로 들어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. 요때 이런 말 한 걸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죽은 애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했는데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본다는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특히 이렇게 본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. 요런 시점에 요 시점 하나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나중에 원고가 자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.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있었다고 없었다고 딱 판단하기는 어렵다. 그러니까 원심은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겁니다. 되시죠? 좀 종합적으로 길게 봐라라는 겁니다. 이 사람이 정말 계속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라고 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. 그래서 망인이 이렇게 피고 원고들과 누나에게 통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나 자살을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무조건 까면 안 된다는 거죠.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네 라고 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되셨죠? 한마디로 대법원은 최대한 자살이 아닌 것으로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네,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